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학기 때 원을 했었는데 약간 시리즈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원투로 만들어 봤고요. 원에는 퍼스트 오더를 간략하게 다뤘었고 이번에는 세컨드 오더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게 50장 정도 돼서 후딱 시작하죠. 일단은 이제 사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사실 순수 쪽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잘 못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제어공학이나 반도체 뭐 이런 데서 많이 등장을 하고 요새는 사실 제일 핫하고 돈이 많이 되는 게 머신러닝이죠. 근데 머신러닝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네,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제 과목이 만들어지게 된 어떻게 배경인데 이걸 어널리틱하게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포뮬러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수치적으로 풀어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거는 언컨스트레인트 세컨드 오더 메소드라고 해서 2차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근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퍼스트 오더를 그때 하실 때 5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제가 한 슬라이드 10개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고 나서 세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거는 보통 고등학교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개념이 나오긴 하죠. 이제 2분의 x 더하기 y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거가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벡스 펑션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식 자체를 볼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조금 보시는 게 난데 사실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왼쪽은 x랑 y의 내분점이죠. 그럼 결국에 내분점의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내분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컨벡스 펑션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그 이니퀄리티를 스트릭트하게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컨벡스가 아니라 스트릭트 컨벡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이런 거 하나 가져왔는데, 그냥 사실 제일 간단하게는 y는 x제곱이랑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일 트리비얼하죠. 그리고 이거는, 옵티멀리티 컨디션인데요. 이건 사실 이것도 뭐 엄밀하게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컨벡스 어널리시스라는 다른 조금 영역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컨벡스라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랑 이거의 미니멈이 되는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y는 x제곱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이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정확히 미니멈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 미니멈은 글로벌한 미니멈이 된다는 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로컬 미니멈이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는데 글로벌 미니멈을 준다는 게 살짝은 조금 되게 스트롱한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리마크로 달아놓은 거는 저희가 사실 오늘 할 거는 언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제약 조건이 없는 최적화를 다룰 건데 사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제약 조건이 없는 최적화는 사실상 많이 없죠. 뭐 머신러닝을 하더라도 뭐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보통 스케일이 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했던 이 라그랑지안 듀얼리티를 써가지고 뭐 ADMM이나 이런 조금 다른 고급 기법들을 쓰게 돼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약 조건이 있게 되면 그냥 이런 위에 있는 컨디션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그냥 들고 왔는데 아주 그냥 트리비얼한 예시입니다. 리스트 스퀘어 프라블럼이라고 해서 여기 다 서영대 수학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미니멈을 구하는 거죠. 이 놈의 미니멈을 구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다 라는 얘기가 되었고 근데 사실 얘는 드물게 그 완벽한 어널리틱한 솔루션이 존재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거를 노멀 이케이션을 푼다고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인데 사실 얘는 이거를 다루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친구고 사실 이렇게 이그제플 하나로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친구긴 한데요. 어쨌든 컴팩트 오티마이제이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서브젝2가 제약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일단 이게 없는 것만 다룬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가 넣어놨는데 이걸 사실 그리면은 이제 N각형이 나오게 돼요. N각형이 나오는 그 안에 있는 넓이 속에서 이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얘는 사실 산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네,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퍼스트 오더가 있으면은 세컨드 오더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 퍼스트 오더라는 거는 다른 건 뭐냐?
컨벡스라는 거는 두 번째 조건하고 완벽하게 동치인데 이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 fy라는 함수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x에 대해서 접선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n 차원의 벡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프라임이 아니라 그레디언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보이드 책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fy라는 함수에 대해서 fx 더하기 그레디언트 f의 y-x라는 친구가 항상 아래에 있게 되죠. 결국에 사실 y는 x제곱 같은 걸 생각해보면 되게 트리비얼한 조건인데 이걸 n 차원으로 확장해가지고 어떤 함수랑 접선과의 위치 관계를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퍼스트 오더 컨디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무스를 가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스무스라는 조건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그레디언트가 리피치라는 걸로 이걸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걸 1차원으로 만약에 줄여가지고 그냥 f'x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x-y를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제 평행값 정리 같은 식이 쫙 나오면서 f2'에 대한 정보를 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f2'이 바운드 돼 있다는 얘기는 f라는 게 좀 기형적으로 조금 꺾이거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무스하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직관을 주는 건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에 대한 조건을 주고 리피츠 컨티뉴어스 조건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렘마는 사실 위에 거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이 어퍼 바운드 렘마를 주로 많이 쓰게 돼가지고 제가 언급을 했고 사실 이것도 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하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시안 매트릭스를 사실 헬라커트에서 다 증명을 하고 배우긴 하는데 예, 잊어먹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리콜을 하자면 일단 해시안 매트릭스라는 거는 결국에 이거에 대한 두 번 미분한 형태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고 i, j 컴포넌트에 f를 i로 한번 미분하고 j로 한번 미분한 그런 친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사실 시메트릭 할 필요는 없죠. 해시안 매트릭스가 시메트릭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메트릭한 케이스만 다를 겁니다. 근데 시메트릭 하다는 거는 이제 해석학 2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클레로 정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증명을 해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레디언트가 시메트릭한 경우만 다루겠다라는 얘기고 사실 시메트릭하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조건이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로브노 오더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행렬 사이에 어떤 관계를 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칼라 사이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오더드 필드라고 하면은 크기를 잘 줄 수가 있는데 사실 행렬 사이에 어떻게 크기를 줄 것이냐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로 최적화 문제 쪽에서는 이 파셜 오더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거에다가 양변에 쿼드라틱 폼을 취한 거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A보다 B가 크거나 같다라는 친구는 A랑 B, 이 왼쪽이랑 오른쪽에 각각 쿼드라틱 폼을 취한 다음에 대소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쿼드라틱 폼을 취한다는 것도 물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포인트지만 시메트릭하다라는 정보를 담는 전제 하에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왜 아이겐밸류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의아하실 분이 계신데 이거를 이제 대각화를 하게 돼가지고 이걸 이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서 쪼개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실 아이겐밸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행렬 간의 대소관계를 주는데 이거는 쿼드라틱 폼을 취해가지고 주게 되고 어차피 A랑 B는 시메트릭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기 때문에 얘는 아이겐밸류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사실 그냥 왼쪽으로 막 넘어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조건이 돼요. 그래서 B 빼기 A가 0 이상이다라는 친구는 이제 이거에 대한 아이겐밸류가 논 네거티브다라는 조건을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스톤 컨벡시티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딱 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알파가 제로가 돼버리면 사실 얘는 그냥 버스트 오더 컨디션이랑 똑같은데 이 쿼드라틱 폼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게 어떻게 되면 이차함수가 하나 들어갈 때 여유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증명을 할 때는 스트롱리 컨벡스를 가정하고 증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리마크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알파 스트롱리 컨벡시티가 이제 해시하는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스무스니스가 이제 해시함과 관련된 정보를 준다는 건데 이를 쭉 보게 되면은 스트롱리 컨벡스는 해시하는 매트릭스가 알파 i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논의에 의하면은 이거의 고유값이 항상 알파 이상이다라는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이거가 베타 스무스 하다는 거는 해시안 매트릭스가 베타 i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람다의 맥스가 베타 이하다라는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오늘 막 여기서 써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급해놨고요. 결국에 아이겐밸류랑 되게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고 네,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 어떤 FY에 대해서 X에 대해서의 이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n차원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FY라는 애를 FX 더하기 이제 그레디언트 FX, Y 빼기 X에다가 뒤에 있는 텀을 하나 더해주게 되는데 이 텀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보정을 해줌으로써 Y랑 X가 충분히 가까워질 거를 조금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X랑 Y랑 충분히 가까운 상태가 돼야지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직관을 넣기 위해서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은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FY라는 식을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봤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여기서 이제 Y는 벡터인데 미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벡터 미분에 대한 것도 사실 개념이 다 정립돼 있고 얘를 미분을 하면은 X 플러스가 X 마이너스 T의 그레디언트 f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의미가 되고 사실 여기서 스텝 사이즈라는 거를 T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실 이걸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할 때 정말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한다면 등산로 그러니까 볼록한 등산로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그레디언트 fx라는 방향은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t라는 거는 이 최적점을 향해서 이게 미니멈을 향해서 발을 얼마나 내디딜 거냐라는 걸 정보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f라는 방향은 주어졌는데 이 t라는 걸로 그 발자국을 조절한다, 그 보폭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냥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머신러닝의 뭐 옵티마이저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쓰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는 방향에 대한 보폭을 결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딱 퍼스트 오더 컨디션에 대한 복습 끝인데요. 그래서 알파 스몰 콤백스랑 베타 스무스하다는 조건을 깔면은 이제 이런 식의 성립을 하게 돼요. 여기 잘 보시면 xt 빼기 1이랑 x 헷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줄이고 싶어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x의 이제 스타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이고 x의 t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값인데 이거가 어떻게 바운드가 되냐면 어떤 상수에다가 어떤 익스포넨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증명은 다루진 않을 건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런 식의 형태의 수렴을 리니어 컨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리니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걸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그냥 이제 그 직선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리니어 컨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익스포넨셜 하지만 실제로는 로그 스케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니어 컨버전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딱 퍼스트 오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네, 세컨드 오더 컨디션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퍼스트 오더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접선과 함수에 대한 정보를 줬었는데 지금은 해시안에 대한 정보를 줘요. 결론적으로 F가 컨벡스하다는 얘기는 해시안이 0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브노 오더가 되고 결국에 이제 아이겐밸류의 최소값이 다 0 이상이다라는 정보를 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 서현대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이겐밸류가 0이 되면 사실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해야 될 건 결론적으로 해시안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세컨드 오더를 다루는 중간에는 이게 스트릭트 컨벡스라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게 0 이상이 아니라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버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뉴턴 레슨 메소드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따온 건데 사실 이거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분적 분학에서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심지어 제 기억상에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러프하게 적은 거고 실제로는 몇 개의 조건을 걸어주면 이거의 수렴성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려가지고 x절편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xn 플러스 1이랑 xn 사이 관계를 이렇게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n을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은 fx가 제로가 되는 그 제로 포인트를 주게 된다라는 게 요점이었는데 여기서 이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테크닉을 쓰냐면 여기서 F'이라고 해가지고 앞가는 F'분의 F인데 여기 F2'분의 F'으로 바뀌죠. 결국에 얘를 n을 쭉 늘리게 되면은 F'은 0이 되는 그 제로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n 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옵티멀리티 컨디션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F'X가 제로가 된다고 해서 글로벌 미니멈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컨벡스한 펑션을 다룬 거기 때문에 그럴 보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이거 자체를 n차원으로 확장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는 둘 다 스칼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F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제 n 차원에 해당이 되는 값이 그레디언트랑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2 프라임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해시한 행렬하고 매치가 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F2 프라임의 역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행렬에 대해서 역수를 취하라고 하면은 조금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곱에 대한 여건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네. 이거 F 프라임은 해시안이 아니라 F 프라임은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응이 되고 F2 프라임분의 1은 해시안의 인버스랑 대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메소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뉴턴 메소드에서 하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퍼스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했는데 얘를 쿼드라틱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전개하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아예 트리비얼한 얘기는 아니고 조금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 종이에 써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다 생각을 하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2차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Y라는 거에서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식을 벡터 Y로 미분을 하게 되면 X 플러스가 X 마이너스 그래도 그 해시안의 인버스에다가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형태랑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죠. N차원 벡터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딴 게 아니고 그레디언트에서는 이 해시안의 인버스 대신에 그냥 상수 t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스텝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텝 사이즈가 들어간 대신에 해시안의 인버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기는 그 벡터가 가는 방향을 이제 인버스랑 그러니까 이제 행렬이랑 벡터의 곱으로 이제 연산을 한다는 얘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냥 그레디언트 하나만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방향성을 정하는 정보가 다르다. 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레디언트 하나만으로 정하지만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렬과 벡터의 연산으로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아이디어는 1차원에서의 뉴턴 랩슨 메소드하고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사실 컨벡스하다는 가정만 있으면 얘를 어떤 지점에다 넣어놔도 결국에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간에 수렴을 하거든요. 근데 뉴턴 메소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트리비얼한 예시인데요. fx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 뉴턴 메소드를 똑같이 하게 되면은 xt 플러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xt의 3승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x1이라는 거의 절대값에 의해서 이게 수렴 발산이 결정이 되겠죠. 결국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초기값이 되게 중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뉴턴 메소드 같은 거는 이제 로컬하게는 그 컨버전스를 잘 하는데 일반적인 이니셜 밸류를 줬을 때는 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백트래킹 라인 서치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퓨어한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해시안이랑 그레디언트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얘를 공격적으로 함수 값을 줄여 나가는데 백트래킹 라인 서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함수 값이 튕길 수가 있게 되니까 얘를 얼기설기 조금 어설프게라도 이걸 로컬하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행렬 연산을 통해서 하지만 백트래킹 라인 서치는 이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직선을 가지고 그 얼기설기 로컬하게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보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컨벡스나 이런 걸 보시면 이 백트래킹 라인 서치만으로 사실 챕터가 몇 개 나와요. 왜냐하면 얘만을 통해 가지고 수렴하게 하는 기법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오늘은 그 토픽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로컬 컨버전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트래킹 라인 서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얘를 잘 써먹을 수 있게끔 뉴턴 메소드를 잘 써먹을 수 있게끔 조정해주는 작업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알파랑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스텝 사이즈를 고정을 해주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스텝 사이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벡터에 대한 방향은 존재를 하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의 보폭으로 갈 거냐를 정해주는 게 스텝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스텝 사이즈를 그냥 1로 가져가고 싶은 게 목표인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얘를 미니마이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패트래킹 라인 서치를 하는 이유는 그걸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로컬하게는 수렴하지 않을 그 글로벌하게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걔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쭉 보시게 되면 이제 3, 4번이 있는데 3번에 보시면은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이걸 처음 보시면은 사실 이게 뭔 식인가 싶으실 텐데 제가 다음 장에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식을 그 컨디션을 무시하고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알파랑 베타라는 상수를 픽스를 해준 다음에 이니셜 밸류를 하나 찍어주고 이 컨디션에 대해서 조약 조건을 건 다음에
t라는 값 대신에 베타 t를 넣어주기 때문에 t라는 건 계속 줄어들게 되죠. 결국에 이니셜 밸류 그 스텝 사이즈를 줄여주게 된다는 얘기에서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얘기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d라는 이 디렉션 벡터는 해시안의 인버스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곱한 거죠. 네, 다음 장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이것도 이제 보이드 책에서 제가 그림을 살짝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d라는 거는 그냥 델타 x로 그냥 똑같이 책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fx 더하기 td랑 fx 더하기 알파 t의 그레디언트 f의 d라는 거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함수는 컨벡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접선은 항상 아래쪽에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접선을 구하면은 이 fx 더하기 t의 이제 그레디언트 f의 d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이 t의 그레디언트 뒤에다가 알파라는 상수가 붙어 있죠. 그럼 얘는 접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선, 이 함수와 또 다른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여기서는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일단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접선 말고 이제 팔선, 그러니까 시컨트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점하고 원 함수를 맞추게 하는 거죠. 그게 정말 t제로라고 봤는데, 이걸 t제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x에 대한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스텝 사이즈를 줄여주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t라는 거를 베타 t로 줄이는 과정 속에는 사실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 얘를 조금 관찰을 하겠다라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t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t에 대한 변수로 보면은 이 t제로라는 값에 대해서 이 두 식은 등호가 정확하게 성립을 하겠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f의 x 더하기 td가 크다는 얘기는 t가 t제로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t가 t제로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정말 간략하게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사실 로컬하게 컨버전스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가 하는 값은 t가 t제로보다 작게끔 얘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좀 그냥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 했을 때 이게 좀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면, 이건 계속 오늘 쭉 나와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의 네 개의 알고리즘을 거치게 되는데, 알파랑 베타랑 이거는 픽스를 해줘요. 픽스된 컨스탄트고, 우리의 목표는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잘 줄이느냐를 관찰을 하는 건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라인 서치, 그러니까 그 말처럼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얘를 스텝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을 할 텐데, 이 컨디션에 의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선에서는 t가 t제로보다 크게 되고, 이걸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t가 t제로보다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스텝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게 된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직선이라는 거랑 만나는 교점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스텝 사이즈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가시면 몇 가지 어순션을 볼 겁니다. 사실 이거는 증명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부가 트와이스 컨티뉴어스리 디프로셔블 하다는 거는 해시안이 시메트릭하다는 가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스트롱리 컨벡스라는 조건도 주고, 그 다음에 M 스무스라는 조건을 줍니다.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겐밸류의 최소값과 관련이 있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립시 컨티스를 해시안에 주는데, 사실 이거는 행렬에 대한 이제 노름을 해가지고 매트릭스 노름을 쓰게 돼요. 사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당장 궁금하시면 구글링 치면 아마 자료가 한 4만 개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매트릭스 노름에 관련해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매트릭스에 대한 놈을 잘 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이미 충분히 돼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시계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피치랑 비슷하긴 한데, 왼쪽은 이제 행렬이 나온다는 게 조금 다른 거죠. 하면 이제 알고리즘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뉴턴 메소드에는. 첫 번째 뉴턴 메소드는 그냥 뉴턴 메소드가 아니라 백트래킹 라인 서치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DT라는 거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디렉션이에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줄일 것이냐. 근데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스텝 사이즈를 얼마나 잘 줄일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결국 얘기를 했던 거는 그냥 퓨어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제가 이걸 타우라고 적었는데 타우 t를 그냥 1로 봐요. 근데 타우 t를 1로 보기면은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발산하는 예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를 해주려고 이 타우 t라는 걸 백트래킹 라인 서치로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폭을 줄인 상태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타우 t를 결국에 1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백트래킹 라인 처치를 통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미니마이즈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순간이 딱 임계점이 도달하게 되면 이 스텝 사이즈를 1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는 백트래킹 라인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통하는 거 하나랑 이 타우티라는 이제 스텝 사이즈를 조절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게 나게 되면 다음에선 스텝 사이즈를 하는 걸 이제 아예 떼버리고 그냥 퓨어하게 뉴턴 메소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면 사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안 할 겁니다. 증명은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러워요. 약간 수식적으로 엄청 어렵진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임의로 설정하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증명 전체를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결국에 쭉 보시면은 페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댐트 페이스랑 퓨어 페이스가 있는데, 댐트 페이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쓰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K0라는 순간으로 본 거죠. K0라는 거는 이 그레디언트 F라는 크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점을 주게 되는데, 이게 에타보다 작아지는 순간에는 우리가 스텝 사이즈를 떼버리고 그냥 퓨어하게 뉴턴 메소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처음에 일단 뎁트 페이스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수렴하는 게 되게 좀 미지근합니다. 이게 막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닌데, 사실 이건 직관적으로도 당연한 게 스텝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과정을 임의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수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K0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큰 속도로 증가를 하죠. 그렇죠? 아까 보시면은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데, 어쨌든 K0라는 임계점을 이제 넘으면 스텝 사이즈를 1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사실 이제 상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K0라는 임계점하고 에타가 1보다 작다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증명 과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딱 떼온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풀 프루프를 보시려면은 보이드 책을 보시면 구장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델타 X 엔트라는 거는 우리가 줄이고 싶은 그 디렉션이에요. 스텝 사이즈는 그냥 주어지지 않은 거고. 사실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했다는 전제인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F가 1보다 작다라는 걸 이미 가정을 한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줄 한 줄씩 쭉 얘기를 드리면, X 플러스라는 거는 X에서 이 디렉션만큼 더해진 벡터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결론적으로 X에서 X 플러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F X 플러스를 계산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 식을 쭉 넣어주는데, 갑자기 밑에 식에서 조금 식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이제 델타 X라는 애를 애초에 저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쟤는 그냥 없어지게 되죠. 결론적으로 얘를 이렇게 주고, 여기서 어떻게든 우리가 해시안에 대한 정보를 쓰기 위해서 얘를 적분을 해줘요. 적분을 해주게 되면 해시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쓰는 게 이 놈이 이제 적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의문을 갈 수가 있는 게, 1차원에 대해서는 적분 안으로 이제 놈이 들어오는 거 다 증명을 하죠. 해석 시간에 다 엄밀하게 증명을 하거든요. 리만 썸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걸 N차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증명할 수는 있는데, 네, 생략을 하도록 하고, 듀얼리티에 관한 걸 조금 쓰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놈이라는 친구가 인테그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해시안 같은 경우에는 다 매트릭스기 때문에 매트릭스 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가정을 했었죠. 매트릭스가 L 입시다라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L이라는 상수가 튀어나왔고, 이런 식으로 쭉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에 그레디언트 fx 플러스가 이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써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저희가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까지는 델타 x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향을 그냥 그대로 대입한 거에 불과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했던 정보들을 여러 개 넣어주게 되면 EM 제곱분의 라지 L의 이제 그레디언트 F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가 왜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결국 사실 X랑 X 플러스는 이거는 사실 알고리즘으로 따지면은 X는 XK가 되고 X 플러스는 XK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레디언트 F가 1보다 작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정을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F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컨벡스라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 옵티멀리티 컨디션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F가 0으로 굉장히 가까이 가게 되면 얘는 그냥 글로벌 미니멈을 가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의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는 그레디언트를 최대한 이제 작게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프로프를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보이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챕터 9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줄 아이디어는 그렇고, 이거는 그냥 제가 사실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있는 교환을 제가 그냥 그대로 따온 건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직선으로 되죠. 근데 이거는 로그 스케일을 뿌렸기 때문에 직선으로 되겠죠. 근데
뉴턴 메소드는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수론 속도가 빨라진 거죠. 뉴턴 메소드랑 이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얘는 뭐 10의 마이너스 9승 같은 걸 달성하려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한 50번 해야 되는데 뉴턴 메소드는 한 10번 정도면 도달을 하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조건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까지만 하면 그래 뉴턴 메소드가 그냥 천하통일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동 논의들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강조했던 그 K0라는 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쭉 되돌아가면 이 뉴턴 메소드에 대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하는 것부터 여기서의 아이디어 자체는 결국 F 프라임 X가 제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쭉 깔려 있어요. 증명 과정에서도 그레디언트 F가 에타보다 작다는 가정, 근데 에타가 1보다도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그레디언트가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얘를 쿼드라틱하게 컨버전 하다는 거 보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증명 아이디어 속에는 그레디언트 F를 최대한 0으로 만들고 싶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컨벡스라는 조건을 잘 쓰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언급을 해놓은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컨벡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그레디언트 F가 0이 된다는 조건이 바로 글로벌 미니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레디언트 F를 0으로 만들려는 이제 엄청난 이제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뉴턴 메소드에 대한 컨버전스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레디언트의 놈이 충분히 작게 되면 사실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물론 실제로 0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만 보면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턴 메소드를 쓰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요즘은 뉴턴 메소드를 쓰는 경우가 없죠. 아주 간단한 이제 토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뉴턴 메소드를 쓰게 되면 아마 컴퓨터가 터지겠죠. 왜냐하면 계산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그냥 해석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에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그 이슈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파지 뉴턴 메소드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이 뉴턴 메소드라는 건 아까 이제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는 어널리시스 할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걸 컴퓨터에 넣고 계산하면 터져요. 무조건 터집니다. 진짜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코스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하이 컨버전스 레이트라는 거는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컨버전스가 굉장히 잘 되는데 굉장히 코스트가 큽니다. 이 코스트라는 거는 한번 이터레이션을 할 때 컴퓨터가 계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왜 등장을 했는지를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보면 우리는 해시안의 인버스를 구하는 걸 그냥 구했죠.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종이에 인버스 매트리스가 A라는 매트리스가 있고 이거 인버스 매트리스를 구한다고 치면은 저희는 그냥 종이에 그냥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쓰면 되거든요. 쓰면 되죠. 근데 실제로 컴퓨터는 그 마이너스 1을 쓰기 위해서 이 N3승이라는 조건을 계속 한다는, N3승이라는 계산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컴퓨터 계산을 생각하지 않으면 뉴턴 메소드는 정말 최고의 메소드겠지만 실제로 이걸 컴퓨터는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백조가 이제 강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발을 미치도록 이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가 간과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촐스키 디컴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촐스키 디컴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 N3승에 대한 빅5의 형태로 인버스를 구하게 된다. 코스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퍼스트 오더 메소드랑 비교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코드를 구현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어떤 라지 스케일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머신러닝이겠죠. 머신러닝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경우에 그냥 퍼스트 오더 메소드를 쓰고 말지 세컨드 오더를 쓰면은 로버스트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정말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세컨드 오더가 엄청나게 잘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퍼스트 오더랑 세컨드 오더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의 우열을 가릴 게 아니고 적용하는 이제 범위가 다른 거죠. 퍼스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대두가 있는 라지 스케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애초에 코드가 간단하기 때문에 잘 적용을 할 수 있고 로버스트하게 돌아가지만 조금 작은 문제에 대해서 극도의 정밀성을 추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세컨드 오더 메소드를 쓰게 되는 거죠. 두 메소드 간에 우열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편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n3승을 쓰지 말고 n 제곱으로 줄여보자 라는 게 이제 쿼지 유턴 메소드의 아이디어고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해시안을 직접 구하지 말고 이걸 어프로시메이션 하자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결국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핵심 주제는 쿼지 뉴턴 메소드고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딱 두 개죠. 뉴턴 메소드는 컨버전스는 좋지만 코스트가 너무 크다. 실제로 컴퓨터에 돌리면은 얘는 잘 작동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래서 얘의 코스트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N3수 큐빅 타임인 이제 컴플렉시티를
쿼드라틱으로 바꿔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해시한 매트릭스를 직접 구하지 말고 근사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죠. 네, 계속 수식 얘기하면 조금 이제 딱딱하니까 그냥 그림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세 분이 이거 처음에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 왼쪽 분이 계신 데이비든이라는 분께서 제가 얘기하는 이제 DFP라는 메소드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원자력 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나온 게 1959년이고 두 번째 분이랑 세 번째 분께서 이걸 추후에 계속 연구를 해 나가신 건데 사실 커지 뉴턴 메소드는 지금 얘기하면 완전히 구닥다리의 메커니즘인데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한 거 뭐냐면 사실 필진항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덴치그 프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최저가스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명예로운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이 두 번째 분이랑 세 번째 분은 이거를 각각 수상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분야에서는 엄청난 대가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자체로는 그냥 누가 요즘 그런 거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닥다리 취급을 받지만 이 당시에 70년대 뭐 90년대까지는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 라지 스케일 프로블럼이 아니라 스몰 프로블럼을 풀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이 커지 뉴턴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좀 가다놓고 하는 과정이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무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분야의 대가분들께서 다 뛰어들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혁신이었다. 사실 지금은 뭐 이거 한 50년 지났으니까 체감이 저도 잘 안 되지만 네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네. 자 분위기 한계고 알고리즘을 잠깐 보면은 처음 보시게 되면 복잡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하나하나씩 저랑 봐보죠. 일단 이니셜라이즈는 해야겠죠. 어쨌든 알고리즘을 시작하려면은 초기 시작점은 있어야 되니까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 비제로라는 행렬을 0보다 크다고 줍니다. 이거 그냥 이니셜라이즈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for 문부터 return 문 사이에 있는 걸 쭉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b 델타 x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이렇게 나오게 된 식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뉴턴 메소드에서는 이런 식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인버스를 구했었죠. 근데 우리가 제시했던 문제점은 그 인버스를 구하는 게 너무 비싸다. 컴퓨터가 계산을 못한다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구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쿼지 뉴턴 메소드가 창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일단 이 솔브라는 식에서 이 델타 x에 대해서 이걸 식을 풉니다. 여기서 의아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럼 b의 인버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푸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알고리즘의 진짜 핵심은 이 b의 인버스를 어떻게든지 간에 n 제곱으로 풀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세 분께서 이제 고안을 하신 거죠. 결국에 사실상 인버스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얘를 n 제곱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도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씁니다. 네, 쓰는데 여기서는 뉴턴 메소드보다 조금 강력한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써요. 왜냐하면 뉴턴 메소드 자체도 이제 조금 로컬 컨버전스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로버스트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해시안을 또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백트래킹 라인 서치는 뉴턴 메소드보다 하나 조건이 더 늘게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울프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추후에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서 델타 X라는 거는 이제 걔가 계속 얘기했던 디렉션이고 이 타우 K는 그 디렉션을 얼마나 보폭을 내디질 거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스텝 사이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핵심이죠. BK-1에서 BK를 컴퓨트한다. 이거를 이제 뭐 BFGS DFP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사실 인버스를 직접 구하는 거는 이제 그 큐빅 타임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한데 행렬 간의 연산을 하는 거는 n 제곱이면 충분하죠. 물론 n 차원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어떻게든 인버스 구하는 걸 직접 회피하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강조했던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건데 이 솔브 스텝이라는 게 제가 써놓은 거 B랑 델타 X랑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라고 하면은 그냥 그 왼쪽에 이제 B의 인버스 구해가지고 풀겠죠. 근데 여기서 푸는 거는 그냥 B의 인버스를 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n제곱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이 해시안의 인버스에 대한 걸 우리가 추정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해시안에 대한 인버스를 잘 어프로시메이션 해가지고 얘를 이제 해시안의 인버스 대신 쓰게 되면 얘는 결국에 쿼드라틱 타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버스를 직접 구하지 않고 얘를 근사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BK-1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CK-1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다음과 같은 델타 X가 마이너스 CK-1의 그레디언트 F 같은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얘는 행렬 연산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쿼드라틱 타임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B랑 B 플러스가 해시안에 대한 어프로시메이션 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얘를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걸 보통 네 가지 정도로 봐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시퀀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걸 쭉 볼 수가 있는데
S라는 거는 이제 S 플러스에서 X를 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그 디렉션을 보는 거고, Y라는 거는 이걸 그대로 그레디언트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시퀀트 이케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걸 쭉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1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x 플러스 마이너스 x에다가 b를 곱해서 이게 f 프라임 x에다가 fx가 되는 건데 f 프라임 x가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걸 s를 양변으로 넘겨준다는 아주 좀 어, 직관적이지만 그 엄밀하지 않은 설명을 하면 그냥 결국에 평값 정리 비슷한 식이 나오게 되죠. 결국 얘는 할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조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두 번째 조건은 시메트릭하다. 왜냐하면 해시안이 시메트릭하니까. 그걸 최대한 닮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B랑 B 플러스가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B랑 B 플러스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얘가 너무 멀게 되면 또 알고리즘이 이제 중간에 이제 좀 튀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B랑 B 플러스의 거리를 줄여준다라는 얘기가 되고 포지티브 데피니스라는 얘기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시안이 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그걸 최대한 담고 싶게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추가를 해준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DFP 업데이트가 되는 사실 이게 이 알고리즘의 핵심 그 구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C라는 거는 이제 해시안의 인버스가 되고 C의 플러스라는 거는 B 플러스 인버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빨간 글씨가 제일 핵심인데 랭크 2 업데이트라는 거는 왜 랭크 2 업데이트냐면 U랑 V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면은 U의 U 트랜스포즈랑 V의 V 트랜스포즈는 더하게 되면 랭크가 2인 매트릭스죠. 그렇죠? 선대 시간에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자세히 너무 설명하진 않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분께서 생각을 하신 아이디어는 이 C에서 C 플러스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얘를 어떻게든지 간에 행렬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사실 여기서 A와 B에 관한 거를 U랑 뭐 다른 식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을 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주게 되는데 일단 시퀀트 이퀘이션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근데 시퀀트 이퀘이션의 원래 버전은 그냥 B 플러스 S가 Y인데 B 플러스의 인버스가 C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C 플러스를 왼쪽에 곱해주게 되면은 C 플러스 Y가 S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S가 C 플러스 Y다라는 거랑 뒤에 있는 두 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A랑 B에 대해서 풉니다. 그럼 A랑 B를 이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정보는 이 해시안의 인버스에 대한 걸 직접 구하지 않고 이걸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데 얘는 큐빅 타임이 아니라 쿼드라틱 타임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쓴 거는 다 행렬 연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벡터랑 행렬 연산은 기껏 해봤자 n제곱 연산으로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버스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네, 인버스에 대한 어프로시메이션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니던 문제점을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뉴턴 메소드도 요즘 쓰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것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BFGS라는 또 다른 업데이트 버전이 있기 때문이죠. 자, 분위기 환기하려고 제가 일부러 끊으려고 이제 그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왼쪽부터 BFGS예요. 이 사람 네 분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BFGS. 왼쪽 브로이든, 플래처, 골드파브, 샤노 이 네 분인데 사실 이 네 분도 다들 이분에 엄청난 대가세요. 그러니까 브로이든 이분은 제일 왼쪽에 이제 그때 타임 매신 분 이분은 상을 받으시진 않았는데 2009년에 이분 이름으로 딴 최저가 분야의 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분이시고 두 번째 분이랑 이 플래처랑 샤노 이 네 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덴치크 프라이즈를 받으신 분이고 세 번째 골드파브라는 분은 이제 폰 노이만 상을라는 걸 받으셨는데 이것도 사실 최적화랑 이제 오퍼레이션 리서치 분야에서 되게 권위 있는 상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 뭐 구닥다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알고리즘이었어요. 이거를 n 세제곱이라는 연산에서 n 제곱으로 끌어당긴다는 게 사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아니 뭐 잘했네 싶은데 당시 한 50년 전 뭐 이럴 때는 사실 엄청난 혁신이었던 거죠. 네. 쓸데없는 소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BFGS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BFGS 업데이트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실제로는 BFGS 요즘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리미티드 메모리 버전이 추가된 LBFGS라는 걸 요즘은 쓰는데 사실 그것까지 설명하게 되면은 아마 세미나 1시간 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까지는 뺐고 이게 사실상 우리가 그 설명한 내용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는 그 해시안의 인버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해시안 자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DFP 같은 경우에는 해시안의 인버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BFGS는 그냥 해시안 인버스가 아니라 해시안 그 자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식은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C 플러스랑 C 대신에 B 플러스랑 B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랭크 2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게 U랑 V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시퀀트 이케이션이랑 여러 가지 조건을 막 넣어가지고 A랑 B에 대해서 이걸 다시 풀어주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건데요. 사실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여기서 해시안에 대한 어프로시메이션을 구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인버스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인버스 어떻게 구할 건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자처럼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우드베리 포뮬라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버스를 구하는 식을 이제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증명을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드베리 포뮬라가 있기 때문에 이 BFGS에서 그냥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N3승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이 우드버리 포뮬라라는 존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B라는 행렬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인버스에 대한 업데이트도 같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얘가 없었으면은 BFGS라는 알고리즘 자체는 설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있는 식을 얘랑 같이 이제 맞춰줘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부리는데 사실 이건 처음 보시면 눈이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U랑 D를 이런 식으로 맞춘다 라는 얘기로 결국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뭐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에 사실 이 식을 통해 가지고 해시안의 인버스에 대한 어프로시메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트 해시안의 인버스를 직접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n 제곱 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행렬 연산만을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그젝트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빅 타임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B랑 B 플러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의 인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우드레이 포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 사실 이 공식이 없었다면 이 알고리즘 설계가 안 되겠죠. 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 PD, 파지티브 데피니스를 보장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맨 밑에 줄 프루프 스케치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걸 따지려면은 X 트랜스포즈랑 X가 양쪽에 붙어야 되잖아요. 양쪽에 붙는 걸 관찰해 보시면은 밑에 마지막 이제 프루프 스케치 그 식처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X 모식이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똑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K라는 벡터로 하나 보게 되면 K 트랜스포즈 CK라는 건 항상 0 이상이겠죠. 쿼드라틱 폼이니까. 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면은 S 트랜스포즈 X의 제곱을 묶여요. 사실 이게 파지티브 데피니스가 되려면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되려면 X가 0이 되는 순간만 있어야 되죠. 이건 사용대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관건이 뭐냐면 Y 트랜스포즈 S가 0보다 커야 되지 않느냐라는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결국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애초에 이런 쿼지 뉴턴 메소드 자체는 이거의 파지티브 데피니스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해시안의 그 성질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 근데 얘를 잘 보니까 제일 성가시는 게 Y 트랜스포즈 S가 0보다 커야겠다라는 조건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얘는 자동으로 보장이 돼요. 왜냐면 스트릭트 컨벡시티에서 보장이 되는데 사실 얘는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어쨌든 컨벡시티라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함에 인해서 이 쿼지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제로 퓨어한 뉴턴 메소드보다 조금 더 로버스트하지 않은 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얘를 애초에 해시안 매트릭스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라인 백트래킹 서치를 할 때 이걸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을 걸어주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울프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울프 컨디션의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아르미호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뉴턴 메소드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접선 하나 그려놓고 아니, 함수 하나 그려놓고 접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개수 곱해가지고 할선으로 그려가지고 t를 너무 크지 않게 작게끔 방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t가 너무 크지 않게끔 해주는 식이 1번식이고 두 번째 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 오히려 얘는 t가 너무 작지 않게끔 방지를 해주는 식이 돼요. 결론적으로 1번은 t가 너무 크는 걸 방지하고 두 번째 식은 t가 너무 작은 걸 방지하는 얘기고 두 번째 식은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리면은 이 그레디언트 fx 더하기 tp에다가 트랜스포즈의 p가 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f의 x 더하기 tp라는 거를 이제 그냥 미분을 한 거거든요. 미분을 해가지고 여기 딱 튀어나오게 돼요. p라는 걸로 이제 미분한 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 여기에다가 t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은 값이 되죠. 그렇죠? 결국에 t에서의 이제 미분이랑 제로에서의 미분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파2라는 값을 붙여가지고 네, 크기에 대한 이제 제약 조건을 걸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절대값에 씌워가지고 이제 스트롱 컨디션 해가지고 이거 자체는 이제 울프의 약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이제 놈을 씌워가지고 스트롱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해도 어차피 수렴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죠. 네. 그걸 이제 파월 댐핑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다른 내용이 또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컨벡시티가 있으면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거 맞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튀는 경우도 있다고 저 들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월 덤핑이라는 걸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걸 치고 다음 넘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마침 형님이 질문을 잘 해줘갖고 이거 퍼브레처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롱 컨벡시티를 가정을 하면 자동으로 성립을 해요. 근데 이거를 울프 컨디션 해가지고 넣어주는 이유는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컴퓨터는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플로팅 포인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오차랑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강하게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너럴 케이스도 되게끔 설계를 해준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실제로 실무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파월 오른쪽에 계신 분, 이 파월 이 분이 이제 파월 댐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금 더 실무적으로 수정을 했다고 해요. 네, 아마 그 내용에 해당되는 값일 것 같은데, 네, 혹시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컨벡시티를 가정을 하게 되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제너럴 케이스 한 경우에도 이 울프 컨디션을 잘 따라가지고 백트래킹을 하게 되면 얘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이 Y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디언트의 차이고, S라는 건 디렉션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자체를 맨 밑에 있는 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fxk 플러스 1에 대한 그레디언트랑 fxk라는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쪼개요. 결국에 알파2 마이너스 1에다가 그레디언트 fxk랑 sk가 나오게 되는데 알파2를 애초에 1보다 작게끔 잡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고 여기서 그레디언트 fxk랑 sk라는 거는 백트래킹 라이서치를 잘했다고 하면은 이게 0보다 작은 게 보장이 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하는 이 컨디션을 잘 따라가지고 하게 되면 이 알파2 마이너스 1, 이 0보다 작은 거와 별개로 얘 자체는 그냥 자동으로 0보다 작은 값이 돼요. 결국에 제대로 하는 케이스에도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잘 따라왔다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로버스트함을 조금 이제 보장을 해주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컨버전스는 좀 다루는 게 좀 많이 빡셉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고 간략하게만 핵심만 얘기를 해보면은 이 데니스 정리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위의 조건은 그냥 어쨌든 간에 무시하시고 이 서치 디렉션이라는 것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의 서치 디렉션은 이제 퓨어한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해시안의 인버스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곱한 값이고 쿼지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어프로시메이션한 값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이 정리의 내용은 이 극한식만 만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리의 이제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스텝 사이즈를 1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정리해서 주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극한식으로 만족시키게 되면 스텝 사이즈를 1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임계점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조건은 이제 울프 컨디션을 따라가지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만족을 시키게 되면은 슈퍼 리니어하게 컨버전스 한다라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네, 이런 정리가 있다. 사실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K라는 친구는 디렉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디렉션은 우리가 직접 해시안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해시안의 인버스에 대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다음에 곱하는 건데 이런 형태를 써가지고 할 때 이 위에 있는 극한식을 만족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컨버전스 한다고 이제 밝힐 수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증명을 만약에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라이트 교수님의 뉴머리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는데 좀 이거에 대한 해당 내용이 저도 그걸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허지 뉴턴 메소드가 한 챕터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 100페이지 정도. 근데 이거에 대한 풀프루프를 보시고 싶다면 보시면 되는데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좀 많이 복잡해서 이 정도 내용만 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의 컨버전스는 제가 슈퍼리니어라는 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슈퍼리니어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xk-랑 xk-x 스타랑 xk-1 빼기 x 스타가 이런 조건으로 걸려 있는데 아까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CK라는 게 제로로 가는 값이 아니라 그냥 상수였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리니어 컨버전스라고 부르는데 CK가 제로가 된다는 조건까지 걸리면은 이걸 이제 슈퍼 리니어 컨버전스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는
수렴 조건이 나아졌다. 그렇지만 뉴턴 메소드보다는 조금 더 덜한 조건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제 뭐 최적화는 물물교환이다. 사실 이거는 네, 뭐 그냥 한 소리인데 어쨌든 간 여기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어떤 코스트라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려면 내 거 하나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스트라는 걸 줄이기 위해서 컨버전스 레이트라는 요소를 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서 최적화를 아마 관심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아마 내용이 다 잘 안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아마 다 이해가 되시지도 않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마지막 내용까지만 설명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걸 로그 베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두 개를 놓고 돌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로그 베리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론 자체도 하나의 학문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얘기를 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죠. 그래서 BFGS랑 뉴턴 메소드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BFGS도 한 120번 정도 하니까 10-9승까지 정확도가 도달하게 되는 거 보면 이것도 되게 쓸만한 알고리즘이에요. 네. 서원인데 오늘 거를 만약에 난 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 한 장만 놓고 가져도 제가 아마 그 의도하려던 바는 다 가져가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했던 거에 의도의 한 90% 정도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거는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언급한 알고리즘은 세 개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뉴턴 메소드랑 쿼지 뉴턴 메소드인데 이제 BFGS랑 DFP는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넣어놨고 커먼전스랑 코스트랑 그 인포메이션이랑 어프로시메이션을 넣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완전히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표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걸 조금 제가 풀어서 다 증명 과정부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부터 보면 커먼전스는 리니어죠. 물론 로그 스케일로 씌웠을 때 근데 코스트는 이거는 벡터 간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n으로 쓸 수가 있게 되고 필요한 정보는 그레디언트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아이디어는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포함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 됐고 뉴턴 메소드는 그게 조금 더 느리다 해가지고 커먼전스 레이트는 쿼드라틱으로 되는데 그 대신에 인버스를 직접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큐빅 타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보는 그레디언트의 해시한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해시한의 인버스까지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프록시메이션의 아이디어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달리 얘를 쿼드라틱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 BFGS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뉴턴 메소드 사이에 있는 친구죠. 얘는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걸로 컨버전스 레이트는 슈퍼 리니어 해가지고 뉴턴 메소드보다는 살짝 느리지만 코스트를 n3승에서 n제곱으로 압도적으로 줄였죠.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그레디언트 F가 있으면 되고 어프록시메이션은 해시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시한을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는 아이디어로 쓴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뻥이고 여기서 사실 LBFGS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뉴턴 메소드 사이에 BFGS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실무적인 현장에서는 BFGS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메모를 줄이고 수렴성 조건에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LBFGS라는 거를 고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미티드 메모리 BFGS라고 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M개를 사용해서 얘를 행렬 연산이 아니라 벡터 연산으로 줄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코스트가 n이 아니라 메모리 m개를 포함한 mn이 되고 커먼전스 레이트는 슈퍼 리니어가 됩니다. 결국 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BFGS 사이에 있는 걸 또 만들었어요. 사실 그게 요즘 이제 세컨드 오더의 메소드에 쓰이는 제일 표준적인 메소드라고 하는데 네,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은 이게 다고 질문하실 거 있나요? 사실 만약에 오늘 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냥 이거 써머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답니다. 질문 있나요?